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파트너 공감의 대표 전민입니다. 자, 오늘이 이제 부동산 중에서 이제 아파트 한강변에 있는 이제 시세 분석 첫 시간이 되겠는데요. 제가 이제 세미나나 혹은 이제 카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예를 들어서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한 아파트를 선정을 하고 또 두 번째 아파트를 또 보고 세 번째 아파트를 보고 하다 보면 이제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이제 비교 분석이 안 된다. 그래서 만약에 아파트를 갖다가 일렬로 다 나열을 시켰을 때 한 아파트가 이제 눈에 띄는 것들이 이제 보일 수가 있겠죠. 즉, 그냥 비교하기가 어떤 시세 분석이나 여러 면에서 좋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오늘 엑셀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 단지를 강북권, 그리고 강남권을 포함해서 좌측에서 우측에 있는 약 한 35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들에 대한 가격의 흐름들을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전 어떤 시기들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작년 12월 달에 어떤 움직임들을 한번 다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올해 상반기, 즉 3월까지의 어떤 가격의 변화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4월 것도 제가 그 양도소득세 중과가 있기 때문에 어떤 가격 변동이 어떻게 움직였을까 해서 궁금해서 조사를 해놓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유료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지금 해드리고 있고요. 우선은 12월 달에 만약에 12월 말에 어떤 물건을 제가 구입했다고 가정하에 3월 달에 가격 변화가 어땠었는지, 어떤 지역이 올랐었는지 한번 이제 파악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은 첫 번째, 지역의 특징을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지역의 어떤 가격의 수준들 한번 파악해 보시고, 세 번째로는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제가 아파트 하나하나를 이제 설명해 드릴 거기 때문에 아파트 하나하나의 어떤 가격 변화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투자할 상품에 투자할 지역 혹은 투자할 아파트의 어떤 선정에 도움이 되거나 혹은 실제로 거주하시는 물건을 선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북 한강변 아파트를 이제 확인해 볼 텐데, 아래에서 이제 보시다시피 작년 어떤 한 해의 움직임, 그러니까 1년치 움직임과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3월까지죠. 3월까지의 움직임을 우선 확인을 해보고, 4월부터 사실 중요한 것은, 몇몇 아파트들이 양도세 중과를 적용을 이제 좀 두려움을 인해서 가격이 좀 하락하는 움직임들, 그런 뉴스들 보셨죠? 그런 지역이 어디 있는지 좀 이렇게 파악해 보시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이제 차후에 현재 지금 유료 세미나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제가 차후에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부분은 12월 달까지 어떤 흐름을 보셨다고 보시고, 그리고 12월 말 정도에 구매를 하셨다고 보세요. 그리고 3월 정도 말에 어떤 가격의 흐름들, 현재 흐름들을 통해서 얼마 정도 움직였는지 가격이, 그런 것도 좀 파악해 보신 것이 좋겠고, 그로 인해서 그 지역과 각 지역의 특징과 그 안에서 어떤 개별 아파트들이 강세인 아파트들도 있겠고 좀 약세인 아파트들도, 혹은 시세와 전혀 이렇게 연관이 없어서 움직이지 않는 아파트들도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아파트들인지 좀 파악해 보시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자료를 통해서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이런 가격대별 어떤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좀 파악해 보시고 좀 적어 놓으시는 게 좋으시겠죠. 자, 제 강의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이 아파트를 일렬로 세워 놓는 거였죠. 자, 보시면은 사실 어떤 모아이 석상인데 어떤 모아이 석상의 머리가 큰지 사실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커 보이는 것 뿐이고, 둘도 뒤에 있으니까 좀 작아 보일 수 있는 것 뿐이고, 그러니까 핵심은 일렬로 세우는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세워보니까 얘가 머리가 제일 커 보이네요. 근데 어떤 점이 또 있냐면, 또 다른 시각을 보시게 되면요, 좀 더 정확하게 일렬로 보시면은 얘가 훨씬까지는 아니네. 키는 훨씬 커 보이고, 얘는 뭔가 이었고, 안 보이던 머리가 없는, 얼굴이 없는 상, 즉 아파트로 따졌을 때 어떤 단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일렬로 세워 놓으면은 어떤 의미냐면은, 제가 자료를 갖고 올게요. 이 자료가 이제 아파트를 일렬로 세우는 거예요. 지금 상암동부터 우측으로 쭉 가는 거거든요. 망원동, 성산동 이제 쭉 광진구까지. 이 아파트들의 어떤 1년치의 가격들이 있죠. 1년치의 가격과
올 이제 상반기 3월까지 어떤 가격들의 어떤 흐름들 20평대, 30평대를 제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사실 4월 둘째 주까지 제가 자료를 다 구해놨는데 이거는 이제 차후에 좀 공개하고, 우선은 상암동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자, 상암동 좀 제 어떤 강의에서는요, 개발 호재나 뭐 입지 여건 이런 거 그냥 적당히 하고 넘어갈게요. 저 워낙 이제 경기 TV에서 보시면은 지금 뭐 상암동 개발 호재가 어쩌고 저쩌고 뭐 입지 여건이 어쩌고 이런 거 얘기하는데 너무나 다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감안을 하고, 저도 그런 방송 너무 많이 했었는데 지겹더라고요. 송파구 하면은 뭐 9호선의 개발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서 문정법조단지가 들어오고, 롯데 제1롯데몰이 들어오고, 뭐 한전부지 어쩌고 다 아시는 것들이니까 지도를 통해서 그냥 간단간단하게, 뭐 입지여건 같은 경우에 수색역 있고 DMC역 있고, 여기를 좀 보시면 특징이 뭐 공원이 있고 이런 거는 이제 한강변에 가깝다 이런 거 다 아시니까, 여기는 이쪽은 이제 임대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은 이제 수색, 여기는 이제 증산 이쪽으로 이제 뉴타운이 지금 형성되고 있고, 뭐 관리 처분이 단계까지 거의 다 가기 때문에 거의 속도가 상당히 빠른 편이 이제 끝에 이제 다다른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보니까 요쪽에 어떤 개발 호재 수색 역세권에 대한 개발 호재 최근에 뉴스가 한번 난 것 같다는 정도. 여기는 이제 요만큼까지는 주로 업무단지 보이시죠? 파란색 볼까 이번에. 그리고 요번에 요 지역은요 빌라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옥 빌라에 주로 이제 상권으로 전환이 되면서 음식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주중에 특히 점심시간에 가시면은 자리가 없어요. 뭐 이쪽 있는 음식점들도 사실 자리가 없는데 이쪽에도 자리가 없고, 근데 주말에 가시면은요 여기 텅텅 비어 있어요. 제 친구가 이쪽에 이쪽이 아이파크 뒤에 여기 보면은 베스크 리버 오피스텔이 기억이 이름이 안 나는데, 여기 살다 보니까 제가 맨날 놀러 갔었거든요. 항상 그 느낌이 있더라고요. 주말과 주중의 어떤 느낌들, 낮과 밤의 느낌들 확연하게 다른죠. 그리고 이쪽 지역이 이제 주로 아파트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아파트가 메인 정도 하나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여기가 장점이 뭐냐면은 뭐 업무지가 가깝다 이런 거 있지만, 단점만 좀 말씀드릴게요. 단점이 이런 역세권으로의 어떤 접근성이 상당히 불편해요. 이렇게 가는, 걸어서 가면 한 15분, 10분, 이렇게는 조금 가서 또 이렇게 가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버스를 타고 가셔야 된다는 점, 역세권이긴 하지만 보통 이제 차량을 주로 많이 이용하시겠죠? 이쪽에 사신 분들은 젊은 층이고, 그리고 여기가 학군이 좀 별로예요. 여기 학군으로 좀 따질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일본인 학교, 상암고등학교, 상암중학교, 초등학교, 뭐 초중고, 외국인 학교 하나 더 있는데 이쪽에 이렇게 뭐 세 개의 어떤 학교가 위치를 하고 있지만은, 학군이라고 할 때는 보면 우리가 학원도 보통 따지거든요. 근데 학원이 없어요. 여기는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학원이 들어올 수가 없어서, 차후에 여기 개발하게 되면 요런 쪽 있죠, 대로변 쪽이나 여기 가산 좀 넘어가서 이쪽 지역으로 뭐 학원가들이 좀 생길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현재로서는 학원이 다 이쪽에 있어요. 산이요? 강 건너서 목동 쪽으로.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시고, 자, 상암동 위치는 이제 다 아시겠죠? 이렇게 상암동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번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엑셀 자료로서 제가 아파트를 다 일렬로 세워놨죠. 자,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보는지만 우선 좀 말씀드릴게요. 다 공개할 자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렇게 해도 화면에 다 보이더라고요. 우선은 이 아파트에 대한 정보예요, 이거는요. 그 아파트 명, 이제 연식, 연식, 그리고 이제 세대수, 그리고 이제 평수, 제가 조사한 평수, 20평대, 주로 30평대. 요거 이제, 예를 들어 요거는 30평대 하나만 있는 거. 그러니까 30평대 하나만 있으면 20평대의 데이터가 없겠죠.
20평대는 이 녹색이 20평대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가 없죠? 파란색은 30평이라고 보시면 되고 30평 데이터가 있고 이런 식으로 좀 옆으로 가야겠네. 자,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2017년의 데이터예요. 1년 동안에. 그리고 조금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 노란색 부분 보이시죠? 이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2018년 3월까지였던 데이터. 오늘 첫 시간을 좀 이게 아셔야지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을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거는 제가 유료 세미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제가 공개해서 막 설명드리고 하기가 좀 애매하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 상암동 아이파크, 월드컵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B급이라고 제가 판단을 해요. B급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A급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한참 오를 때 어땠냐면은 쭉 올랐었죠. 뭐 2015년, 16년, 17년, 18년 남들가 계속 오를 때 쭉 올라갔던 전형적인 투자. 근데 B급이라고 하는 것들은 남들이 한참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정치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차피 시세가 나머지가 그러니까 올라가 주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따라가면서 가격이 좀 투자성이 보이는 저평가가 된 거죠, 결국은. 그래서 B급이라고 판단해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현재 C급 같은 경우 가격이 아직도 안 움직이고 있는 것들, 그런 물건들은 이제 C급이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C급도 차후에 가격이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런 걸 이제 판단해 보셔 관심을 가져보시는 정도. 한번 그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요, 실제로 15년부터 요 정도 시기까지 뭐 가격의 변화가 크게 없었죠. 이 정도. 그러니까 2017년 4월 정도까지는 가격의 변화가 크게 없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보시게 되면 이때부터 2017년 한 3분기, 3, 4분기부터 가격이 많이 변동이 되었었죠. 그래서 작년 한 해 얼마가 움직였었나 한번 보죠. 제가 이거는 지금 가리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눈으로 보시기 편하라고 이거를. 이 거래량 같은 경우 우선은 제가 좀 지워버리죠. 이렇게 지워야 돼. 하나씩 지워야 돼. 숨기기. 보시기 좀 편하라고 제가 몇 개 좀 지워버릴게요. 세대수, 재개발. 이렇게. 자, 그럼 보시면 20평대라고 말씀드렸죠. 20평대는 지금 평수가 30평대만 있기 때문에 20평대에 대한 데이터는 없더라고요, 우선은요. 20평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선 데이터를 뽑을 수가 없어요. 안 올라와서. 자, 30평대 보시면은 2017년 초에 보시면은 얼마였었냐면은 7천만 올랐으니까 7억 2천 정도.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었던 게 7억 2천 정도 선이었었어요. 6억 9천에서 뭐 7억. 그러니까 재작년에. 근데 작년 한 해에 7천만 원 정도 오르게 되면서 실제로 7억 9천대 올해 2017년 말에 형성이 되었더라고요. 전세가 6억. 전세가율은 75.9%. 30평대죠, 지금. 실투금이 1억 9천이었어요. 12월 달에 이걸 들어갔어야 됐었나 말아야 됐었냐 했으면은 사실 들어가시는 게 좋았었어요. 결국은. 그러면 왜 그러냐면은 원래 상암동은 투자지역 성격도 지니고 있지만은 가격이 그렇게 막 매력적인 곳은 아니었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B급이었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셨으면은 1억 9천 투자를 하셨다고 하면은 지금 상승액이 3천만 원 정도로 많이 올랐죠. 3개월 동안 3천만 원 올랐으니까. 차 한 대 값 올랐으니까. 그래서 1억 9천에 3천만 원을 좀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그런 아파트. 근데 여기서 하나를 좀 보셔야 될 게 뭐냐면은 앞으로 아파트를 보실 때 2억의 전세가율 70% 이상인 조건들 있죠. 실투 2억 정도의 그런 아파트를 좀 유념해서 보시는 게 좋아요. 실투가 2억 3천 전세가. 근데 여기서 단점이 뭐냐면은 상암동이 사실 4월달 자료를 하나만 이제 보여드릴게요. 4월달에 많이 올랐어요, 상암동이. 뭐 세금 문제 있고 해갖고 4월달 데이터를 보면은 안 올랐을 것 같은데 상암동이 또 3천만 원 올리면서, 그러니까 투자 가치가 있었던 지역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상암동을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전세가 떨어지고 있어요. 다른 지역 안 그런 데 많거든요, 지금. 2017년에 전세가 6억이었죠. 근데 2018년쯤 들어오니까 전세가 1,000만 원이 떨어졌더라고요. 제가 요때 시기에. 이거 갖고 투자 지역이긴 한데 조금 분위기 이상한 느낌이 좀 들었던 지역. 그래서 결국은 매가는 보시게 되면은 보시죠. 매가 3억으로 3천만 원 상승을 해서 그러니까 올해 4월까지만 해도 벌써 6천만 원 상승한 거죠. 그런데 아까 전세가 6억에서 그 다음에 5억 9천원 1천만 원 떨어지더니만 전세가 5억 2천원 떨어졌던. 그래서 제가 이 지역은 가격은 상승할 분위기는 좀 갖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세가 떨어지다 보니까 우선은 첫 단점이 뭐냐면은 불안불안한 요소가 하나 있겠고 실제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 아시겠죠? 그 정도까지만 여기까지만 4월 데이터 이제 보여드리고 3월 데이터는 4월 데이터는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제 유료 세미나라서 이젠 안 돼요. 자, 볼게요. 이번에는 상암동 이제 분위기 아셨죠? 그래서 상암동에서는 이 아파트 한 단지 정도만 파악하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한 칸 넘어가서 이번 이쪽 지역으로 넘어가죠. 이렇게 DMC역 아래쪽으로 넘어가시면 이 지역이 나와요. 여기가 방금 뭐 4단지였겠죠? 그리고 성산동 지역이 되겠는데 여기 아파트는 메인이 되는 게 사실 얘죠. 성산대우, 성산시영, 성산유원 해갖고 이쪽이 재건축이 되게 핫 이슈였던 지역. 경기장도 가깝고 뭐 마포구청역 이쪽이 특징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쪽으로는요 마포구청역이나 이쪽으로는 그 오피스텔들이 사실 상암동에 몇 개 있긴 한데 비싸잖아요. 그래서 마포구청역 쪽으로는 오피스텔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수익형 만약에 오피스텔 접근하시려면 이쪽 한번 보시는 것도 좋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대로변에 이렇게 상암동 DMC역까지 가는 이 대로변 주변으로 여기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요 길들 이렇게 가는 길들 요 길 주변을 보면 아파트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들어보지 못하셨겠지만 이런 아파트들이 학교도 갖고 있고 이런 아파트들이 있는데 여기서 그냥 유념하셔서 보실 거는 대표되는 아파트를 하나 보시면 그 지역의 흐름을 좀 아실 수 있거든요. 여기는 생각보다 조금 움직임이 좀 둔해요. 그래서 여기 가저역에 있는 이 성사풍림하고 월드컵 아이파크 2단지 정도만 보시면은 여기 흐름을 좀 아실 수 있고, 그래서 가격의 상승세 좀 분위기가 좋은 적이 바로 이 성사풍림이랑 월드컵 아이파크 1단지 정도를 좀 추천드리는데 이유가 뭐냐면은 실투금이 그 당시에 12월, 그러니까 투자 시점은 제가 12월이라고 그랬죠. 실투금이 작아요. 확실히 6천대. 그리고 전세가율이 워낙 높아요. 여기는요 괜찮았죠. 80% 육박하는 지역의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실투금, 그리고 1년치 어떤 움직임도 상당히 좋았었던 편이고, 그리고 30평대의 움직임도 괜찮았죠. 보시면은 성사풍림 같은 게, 그래서 1, 4분기에 3월까지 움직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두 개를 샀다고 할게요. 성사풍림하고 월드컵 6천이나 한 1억 정도, 1억 5천이나 30평대는 1억 3천 정도 들었는데 결국은 어떤 움직임이 계속 있죠. 결국 20평대 둘 다 아파트가 2천만원씩 오르고 30평대도 3천만원 그리고 6천만원 각각 올라주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아파트 뭐 마포 중동이나 기타 아파트들은 움직임이 별로 없었죠.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서 움직임이 갖고 있는 것들은 성사풍림, 월드컵 아이파크, 성산 월드 대림타운 정도만 보시면은 나머지 지역이 그 주변 아파트는 이제 다 확인이 된다는 거 아시겠죠? 4월 데이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음 지역 넘어가시면은 오늘 마지막 지역, 첫 편의 마지막 지역. 여기 어디냐면 망원동이에요. 여기 합정역, 망원역. 그 합정역을 기점으로 왼쪽 지역들이 있죠. 다음 시간에 합정역의 우측 지역들을 할 텐데, 이쪽 지역 보시면은 대부분이 뭔가요? 지금 빌라가 많이 있죠. 빌라. 막리단길 주변으로 해서 다 빌라가 있고, 아파트는 거의 다
이름이 좀 이제 B급 건설, 혹은 옛날 거. 신부 파스카 아파트. 3차, 4차. 이름 좀 확인해 주세요. 대주 피오레. 2차. 대주 피오레. 그 다음 강변타운, 파크빌 아파트. 이런 거 한강변에 좀 모여있는 특징이 있고, 얘는 연식이 2004년인가, 2004년, 2007년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아마 4차가 좀 연식이 있어서, 덜 해서, 가격의 움직임이 좀 있어 보이는데, 여기서 볼 때는 얘 하나 정도. 망원동 이편한 세상. 한가운데 위치를 하고 있죠. 연식이 좀 제일 좋고, 브랜드이다 보니까, 움직임을 얘가 갖고 있는 거. 사실 여기는 옛날에는 투자 지역이 한 2, 3년 전만 해도 투자가 정말 많이 됐던 지역들. 이런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이쪽에는 빌라들 많이 거래가 많이 됐었죠. 소액 투자로 해서. 왜냐면 한강변 개발 마스터 플랜 뭐 발표가 나온다고 하면서 이 지역에 소액 투자.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1차 지역으로 한강변 마스터 플랜 선정된 지역이 이촌동하고 여의도 지역이죠. 그리고 그 지역을 다 완료를 하고 나서 평가를 하고 나서 2차 지역 선정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2차 지역이 총 한강변이 총 8개인가 7개인가로 이제 묶여 있거든요. 강남, 강북 이런 식으로. 2차 지역이 어디가 될지 사실 몰라요. 그래서 여기를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은 차익 실현보다는 하여튼 우선은 좀 중장기로 들어셔야 되는 느낌? 이 좀 강한 지역이에요. 여기는요. 그런 큰 호재를 반영을 받으려면은. 근데 현재 어떤 움직임이 어떤지 한번 보죠. 대주, 망원동, 동해역 위치. 여기까지 오면 되겠네요. 요 정도. 신부 파스카. 화면이 다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이게. 2017년. 한 칸 더 크게 하면은, 이게 제일 무난하네요. 월드컵 아이파크, 한강 대주 피오레. 신부 파스카. 여기서부터네요. 신부 파스카. 여기서부터. 자, 신부 파스카 3차 같은 경우에는 가격의 변동이 작년 한 해 동안에 없었죠. 근데 4차 볼게요. 4차. 이 4차 같은 경우에 3천만원이 올랐었었네요. 실투는 1억 미만이고.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거주 성향이 강한 지역의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움직임을 갖고 있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여기 망원 대림 이편한 세상 1차 아파트. 그러니까 나머지 아까 한강변에 위치했던 3개의 아파트들, 이 가운데 아파트들 되겠죠. 이런 가운데 아파트들은 가격의 흐름이 별로 없었어요. 다 없었어. 요거 하나 정도는 대주 피오레는 좀 있었네요. 30평대 데이터가 없고, 이거는 그 의미가 아니라 원래 30평대가 없었었죠, 데이터가.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더라고요, 네이버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갭이 갑자기 많이 차이난 것처럼 의미 없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 망원동 대림 이편한 세상의 움직임을 보니까 작년 한 해 동안에 2017년 1억 정도 올랐었던 이 단위도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7천만원이고 3천만원이고 이게 1억이에요. 1억. 제 거에 좀 익숙해지시면 좀 편하실 텐데 1억 정도 올랐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움직임이 좀 되게 컸던 아파트거든요. 상대적으로. 마치 아까 보시면은 이걸 한번 비교해 볼까요? 월드컵 아이파크 기억나시나요? 아까 성산동에 7천만원 올랐었다고 하네요. 5억 3천이었었고 5억 3천이었었고 어떻게 보면 얘가 더 쌌었네요. 좀 더 3천만원 더 쌌었으니까 4억 3천 4억 3천이었고 두 개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30평 같은 경우에도 지금 8천만원 연간 8천만원이 올랐었었네요. 작년 한 해 동안. 그러니까 움직임을 갖고 있는 아파트는 이 지역에서 요 정도, 망원동 대림 이편한 세상 정도, 이렇게 2천만원, 1천만원 정도 움직임이 있고, 나머지는 이 지역의 나머지 아파트 같은 경우 움직임이 거의 없고, 그냥 빌라의 움직임처럼 이라고 보시면 되나? 한 그 정도만 된다고. 4월 거 한번 볼게요. 4월 거도 그냥 하나 보죠. 4월은, 이 지역은 제가 보기엔 4월이 크게, 그쵸? 자, 4월 걸 보면은요, 관심을 가질 만한 게 망원동 대림 이편한 세상 정도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망원동 대림 이편한 세상. 볼게요. 이렇게 보죠. 망원동 대림 이편한 세상 하나만 보면 된다고 했는데,
2017년에 아까 1억 정도 올라서 괜찮았고 1, 4분기에 지금 2천만원 정도 올라서 괜찮았었고 30평은 1,000만원. 근데 4월 달에 보시면은 4월 달을 기점으로 했을 때 가격의 변동이 얼마인가요? 30평대 보죠. 20평대부터 5억 5천에 3억 8천이던 것이 4월 달에 오면서 5억 5천에 3억 8천 그대로죠. 그리고 30평대는 6억 6천에 4억 5천 매매 전세가. 근데 6억 5천에 4억 5천. 오히려 매가가 지금 1,000만원 떨어졌던 분위기.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망원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데 투자적이 아니에요. 현재 시점에서는 매력적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상암동도 제가 뭐라고 했나요? 오늘 좀 결론을 내드리면은 첫 번째 결론을 내면은 상암동은 분명히 투자 지역이긴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4월 이후에도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죠. 분명히 망원동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지역은 전세가 좀 떨어진 거 아까 보이셨죠? 4월까지 제가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상암동을 하시긴 하시되 관심을 가져보시되 전세의 흐름을 좀 계속 유념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가서 보시면 살기는 되게 좋죠. 우선은. 그리고 요 지역 중에서는 요 아파트 2개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시겠고 흐름을 보시려면은. 그리고 이쪽 지역에서는 요런 것들 좀 제외하고 두형 이전 조금 괜찮긴 한데 요거 좀 제외하고 관심 있어 하실 아파트는 이 망원동 이편한 세상 정도의 어떤 흐름을 보시면은 이 지역 다 나온다는 거. 근데 요 망원동 이편한 세상의 흐름이 4월 달에 마이너스로 꺾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얘가 마이너스다. 얘가 마이너스잖아요. 결국은 얘는 다 마이너스 해야 돼요. 얘네는. 그쵸? 그때 망원동 같은 경우에 제 주 관심 지역은 아니고 만약에 하신다면 중장기로 투자하시면서 좀 오래 그러니까 돈이 여유가 많으시거나 혹은 이쪽에 거주하시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투자 지역으로 뭐 단기 투자 지역으로 접근하시는 것은 좀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드릴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어서 보이시죠? 이쪽에 합정역을 기점으로 해서 우측적인 아파트들. 여러분 여기 잘 모르실 거예요. 상수역, 광창역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고 이 마포 공동역의 우측적에 있는 아파트들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